자, 이번 시간은 새로운 단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각형.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다각형에서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핵심의 개념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하는데요. 선분의 개수가 7개면 칠각형이에요. 그럼 만약 선분의 개수가 100개라면? 그럼 백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각형 한번 알아볼까요? 핵심 개념으로 다각형을 알아보자고요. 다각형이라고 하는 건 앞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래요.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 이것을 우리는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각형은 여러분이 이미 배웠어요. 3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이건 삼각형이고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이것은 사각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두 다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분이라고 하는 건 고든선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점과 점을 이은 고든선, 이 고든선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에서 이 고든선은요, 선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변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다각형은 바로 이 변의 수에 따라 그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변의 수가 5개다. 그러면 그 이름도 요 다자 대신에 오를 써주세요. 그래서 오각형이라고 부르고요. 변이 6개면요. 이때 육각형, 변이 7개면 칠각형, 변이 8개면 팔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아래 주어진 도형들을 살펴볼까요? 여기에 보면 모두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이죠. 그런데 보면 변이 5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이럴 때 오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 다음 주어진 도형은 어때요? 변이 6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름을 붙인다고요?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육각형, 그 다음은 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칠각형, 그 다음은 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그 이름이 팔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써줬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어느 부분이 바뀌면서 다각형의 이름이 정해지는지 잘 구분할 수 있겠죠. 다각형을 확인해 봤어요. 자, 이제 주어진 이 도형들이 다각형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지 보도록 할까요? 다각형은요,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위에 있는 도형들은 다각형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각형이 아닙니다. 여기서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분 이렇게 있군요. 근데 얘는 어때요? 전체가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각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 이 아래에 있는 것도 다각형이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이럴 때에는요. 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선분으로 둘러싸이지 않고 열려있기 때문이다. 열려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이때 이 도형은 선분으로 둘러싸이지 않고 열려있다. 그래서 다각형이 아니구나라고 말할 수 있구나. 이렇게 주어진 다각형이 다각형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주어진 도형이 다각형인지 아닌지 그 이유를 가려 나타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다각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딱 보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삼각형, 또 하나는 정사각형.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정다각형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 이것을 우리는 함께 써봅시다. 정, 다, 각, 형,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중요한 말이 나왔죠.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요.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이에요. 다각형 중에서 이런 특징이 있는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정삼각형, 정사각형,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오각형, 정육각형도 한번 볼까요? 정오각형의 경우 5개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요. 5개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요. 정육각형도 6개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6개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단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다각형을 우리는 정다각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정다각형의 특징을 잘 기억해 두세요.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거니까요. 그렇다면 마찬가지 주어진 다각형들이 정다각형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표시가 뭐냐면 이건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다각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의 길이는 모두 같지만 각의 크기가 모두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아래에 있는 것도 볼까요? 내각이 모두 직각이죠. 그렇지만 정다각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의 크기는 모두 같지만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 않기 때문에 정다각형이 아닙니다. 정다각형이 아닌 이유를 써라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그것이 아닌 이유를 이렇게 각의 크기가 모두 같지 않으므로 또는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 않으므로 라는 이유를 밝혀 답할 수 있어야겠네요. 다각형과 정다각형을 학습했으니 이에 관련한 문제 해결해 볼까요? 그럼 우리가 해결할 그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할 건데요. 도형을 보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개념들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도 보이고요. 곡선인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전체가 곡선으로 이루어진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 어때요? 열려 있는 것도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 열려 있는 이 도형이 가끔 도형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각도 도형이에요. 다만 이렇게 열려 있는 이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다음 기준에 따라 분류해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렇담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 알겠다. 바로 우리는 이걸 다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한번 볼게요. 가,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또 마도 역시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이네요. 따라서 가하고 마입니다. 답할 수 있겠죠. 선분으로 완전히 둘러싸이지 않은 도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열려있다라고 얘기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답은 라입니다. 요거 골라주면 되겠죠. 이번엔 곡선이 포함된 도형입니다. 그러면 곡선? 이렇게 찾아보세요. 이런 거 곡선이잖아요. 또 이렇게 다에서도 찾을 수 있고 반은 전체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군요. 그렇다면 곡선이 포함된 도형은 나, 다, 그리고 바입니다. 이렇게 기준에 따라 분류라는 것을 하여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얘기했지만 한 번 더 할게요.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바로 다각형이라고 한다. 요거 한번 다시 짚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관련 있는 것끼리 선으로 이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칠각형의 변의 수라고 했는데요. 칠각형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붙었을까요? 맞아요. 다각형의 변의 수가 7개라서 칠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끔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선생님, 이 칠각형을 우리가 이렇게 칠각형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자, 수학은요.
우리들 사이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도형의 이름을 쓸 때요, 한글로만 써서 나타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서로 약속을 잘 지켜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칠각형이라고 했을 때에는요, 한글로만 이렇게 써서 그 이름을 나타내도록 할게요. 그럼 칠각형의 변의 수라고 했으니까 그 변의 수는 7개. 여긴 정팔각형이라고요? 정다각형도 역시 변의 수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붙이는 거니까 정팔각형이라고 하면 변의 수는 8개죠. 그런데 여기에 가계수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럼 기억해 두세요. 다각형에서 변의 수 하고요. 각의 수는 서로 같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자고요. 따라서 8개. 그 다음 오각형의 변의 수. 자, 변이 5개니까 오각형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따라서 기억과 연결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 문제 안에서 다각형과 정다각형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문제였네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때요? 정다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의 합을 구해보세요.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정다각형은 다각형 중에서도요,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의 크기도 모두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 변이 4cm니까 변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알면 되겠네요. 변의 개수는 1, 2, 3, 4, 5, 6, 7, 8. 따라서 모든 변의 길이의 합은요, 4cm짜리가 8개 있는 거니까 4, 8에 32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모든 변의 길이의 합은 32cm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랍니다. 문제로 배운 개념을 다져 보았어요. 이번엔 새로운 개념을 알려줄게요. 여기 제목부터 대각선? 우리 이거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자, 이 대각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다각형에서 선분 기역 디귿, 선분 니은 리을과 같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을 바로 대각선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어떤 다각형을 말하는 건가요? 바로 이 아래에 있는 다각형을 보아라 라는 건데요. 이거 사각형이죠. 그럼 이 다각형에서 선분 기역 디귿? 그럼 이건 점 기역과 점 디귿, 꼭지점 기역과 꼭지점 디귿을 이어주었을 때 이게 바로 선분 기역 디귿이잖아요. 또 선분 니은 리을이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꼭지점 니은과 리을을 이와 같이 이었구나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읽고 나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서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꼭지점 기역은 꼭지점 니은, 리을하고 이웃하는구나.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은 바로 디귿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어주었더니 이게 바로 대각선이 되는구나. 같은 의미로 이때 꼭지점 니은과 기역, 디귿 얘네들은 이웃한 거예요. 그럼 이웃하지 않은 것은 꼭지점 리을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은 선분을 우리는 대각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각형이라면요, 어떻게 생겨도요, 대각선은 항상 딱 2개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다각형의 대각선을 그어보도록 할까요? 분명 대각선은요, 방금 전에 다각형에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가는 삼각형이죠. 이거 다각형 맞는데 대각선 그을 수 있나요? 이 경우는 대각선을 그을 수 없어서 대각선의 수는 0개입니다. 왜 대각선을 그을 수 없을까요? 삼각형은 꼭지점이 하나, 둘, 3개인데요. 이 3개의 꼭지점이 모두 서로 이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각선을 그을 수 없다. 기억해 두세요. 그럼 나는 어때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사각형이죠. 그러니까 대각선은 하나, 둘, 2개를 그을 수 있는 거예요.
다는 오각형입니다. 그럼 대각선은 몇 개나 그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가 하나, 둘, 두 개죠. 그럼 이제 다른 꼭지점으로 옮겨갈게요. 하나, 둘. 자, 꼭지점을 또 바꿔요. 그런데 이미 하나는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새롭게 한 개만 더 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꼭지점은 이미 대각선이 그려져 있고 이것도 역시 대각선이 그려져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때 대각선의 수는 5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라는 삼각형이니까 대각선의 수, 대각선 그을 수 없어요. 마는요? 사각형이죠. 그러니까 대각선 이렇게 2개를 그을 수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다각형의 대각선을 그어 나타내 볼 수 있는 거랍니다. 대각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사각형의 대각선, 그 특징을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주어져 있는데요. 먼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찾아볼까요? 그럼 여기 딱 보니까 어때요? 직사각형, 대각선의 길이가 같지요? 또 정사각형도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런 경우 직사각형 그리고 정사각형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더라 말할 수 있고요. 이번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사각형. 그럼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마름모 그리고 정사각형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반으로 나누는 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걸 보세요. 자, 이렇게 길이가 같더라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길이가 같더라. 그렇다면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반으로 나누는구나. 여기서는요, 이 네 가지 사각형이 모두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반으로 나누는 사각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 마지막 답 직접 써볼 수 있겠죠? 네 가지 이름들을 각각 한 번씩 써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렇게 대각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으니 문제를 풀어 다시 한번 다져볼게요. 그럼 우리가 해결할 문제에서 대각선을 그을 수 없는 도형은 어느 것인가요? 라고 물어봤죠. 그 많은 다각형 중에서요. 딱 한 개의 다각형만 대각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래요. 바로 이 삼각형이에요. 자, 삼각형은요. 세 개의 꼭지점이 서로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대각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사각형은요. 대각선 2개를 그을 수 있어요. 오각형은 대각선 5개를 그을 수 있습니다. 육각형은 몇 개를 그을 수 있을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육각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직접 한번 대각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7, 8, 9 이렇게 직접 그려보니까 육각형은 그 대각선의 수가 9개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칠각형은 대각선이 몇 개일까요? 선생님, 대각선의 수를 구할 때 이렇게 언제 일일이 다 세어보겠습니까? 그려보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이 육각형을 보세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가 3개예요. 그렇다면 왜 3개일까요? 이 한 꼭지점하고요. 이 양옆에 있는 꼭지점이 서로 이웃을 하기 때문에 한 꼭지점에서는 대각선을 3개 그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칠각형 경우에는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을까요? 양옆에 있는 건 서로 이웃한다라고 했으니까 한 꼭지점에서는 4개를 그을 수 있겠죠. 그런데 꼭지점이 모두 7개란 말이에요. 그럼 4와 7을 곱해서 28, 28개일까요?
아니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육각형과 비교해보면 쉬워요. 한 꼭지점에서 3개, 꼭지점이 6개. 그렇지만 서로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2로 나누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렇게 2로 나누니까 14, 이런 경우는 14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보세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분, 기역, 디귿의 길이, 이거는 그럼 몇 센티미터일까요?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5cm예요 라고 답해야겠죠. 또 정사각형을 볼게요. 각, 기역, 이응, 니은의 크기는 이거 직각이에요. 왜냐? 이때 정사각형은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90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럼 이 문제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을 이용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잘 구분해 두자고요. 이어서 만나볼 문제는요. 우리 수학 생활 뉴스에서 만났던 문제입니다. 보니까 6가지 모양 조각을 사용하여, 그럼 6가지 모양 조각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모양을 재워보세요. 와, 이런 활동을 하는군요. 단 같은 모양 조각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요. 모양 조각을 실제로 사용하기에 앞서서 선부터 마음대로 그어보는 친구가 있는데요. 사실 모양 조각을 가지고 채우는 활동을 직접 하고 난 다음에 그 모양 조각대로 선을 그려서 나타내주는 연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상상한 것을 가지고 하기에 앞서서 모양 조각으로 실제 활동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같은 모양 조각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 우리 예를 들어 그 모양을 어떻게 채웠는지 살펴볼게요. 어때요? 정말 멋지게 채워 넣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선생님은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주는 거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방법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기에 파란색 평행사변형 모양 조각을 놓았지만 아니야. 나는 이렇게 초록색 모양 조각 2개를 놓을 거야. 좋습니다. 또 아래쪽에도 노란색 모양 조각을 사용했지만 난 이거 사용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사다리꼴과 그다음에 이 아래쪽도요. 초록색 정삼각형, 파란색 평행사변형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보고도 다양한 형태로 모양을 채워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활동하여 나타내 보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내용 함께 정리해봐요. 다각형이란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말합니다. 정다각형은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을 말합니다. 대각선이란 다각형에서 서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이에요. 배운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